룸메이트가 사라졌다. 윤슬 지음. 출판사 심플릿. 며칠째 룸메이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곱씹으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방 안 가득한 정막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 분침이 지긋지긋할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 이 고요하고 조용한 공간에 시간이 아예 멈춰버린 듯 했다. 룸메이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은 단순했다. 다투고 나서 나를 달래려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네가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종종 그녀는 조용히 나가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곤 했으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울 때도 어김없이 시계의 짧은 침이 7에 도착하면 문을 열고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짧은 침이 7에 6번 도착할 동안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또 우리는 싸울 때도 많았고 그녀는 화가 나면 며칠간 말에 섞지 않기도 했다. 나는 낙관적인 편이다. 그녀가 잠깐 화가 난 게 분명하다고 곧 내게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날 우리의 싸움은 사소했다. 그 이유도 사라진 룸메이트에게 걸맞지 않았다. 화분. 그래, 단지 화분이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그 녹색 화분을 내가 실수로 깨트렸을 뿐이다. 화분 주위로 흙과 물이 흩어졌고 나는 어설프게 치우려다 더 큰 골칫거리를 만들었다. 그날 그녀는 무언가를 삼키는 듯 침묵했고 결국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금방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어디로 간 거야? 돌아와줘. 내 속을 갉아먹는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흔적들은 언제나 따뜻했다. 내 기억 속 그녀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오며 작은 일에도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베풀어준 온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세심하게 식사를 챙겼고 따뜻한 커피를 내릴 때마다 진한 커피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런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 그녀는 내 전부였다. 나는 내가 얼마나 미안해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녀가 그렇게 아끼던 화분을 깨트린 일. 그때 그녀의 눈빛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모습이. 나는 후회 속에서 머리를 감쌌다.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꼭. 집안의 고요는 점점 나를 집어삼켰다.
침대에 걸터 앉아 벽에 기대며 텅 빈 방 안을 둘러본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점점 더 어둡고 섬뜩해졌다. 그녀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혹은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면? 심지어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거일 수도 있었다.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속삭였다.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단지 그냥 늦는 것뿐이야. 그녀는 얼마 안 있어 문을 열고 내게 돌아올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룸메이트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집에서 태평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내 전부인 그녀를 누가 해치기라도 한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룸메이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던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녀가 자주 가던 장소들, 그곳이라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를 찾아 집으로 데려와 예전처럼 따뜻한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카페 드안. 그곳은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사오던 단골 가게다. 그곳에서라면 무언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이곳의 커피를 가장 즐겨 마신다. 그녀가 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여기서 만든 냄새나는 원두를 집까지 가져와 매일 아침 내려 마시거든. 집에 오래 머무는 날이면 하루에 3번씩이라도 커피를 내려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린 커피를 즐길 때 그녀는 가장 행복해 보였다.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기도 했고 살짝 구운 식빵과 과일을 곁들여 먹기도 했다. 그 가게가 한동안 문을 닫은 때에는 시무룩해하며 예민해지기도 하였다. 그녀는 커피에 대한 집착도 심하다. 언젠가 한번 맛이 궁금해 나는 그녀가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살짝 먹은 적이 있는데 그녀가 발견하고는 바로 내 입을 벌려 빼내고는 등을 거치게 쳐 토하게 만들었다. 이건 네가 먹을 게 아니야. 나는 먹었던 것을 도로 토해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었다. 룸메이트는 내가 못 먹게 할 정도로 커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나에게 그렇게 다급하고 우악스러운 행동을 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 후로 그녀가 내린 커피엔 손도 대지 않았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그 카페로 향했다. 그 가게에서 만든 원두는 향이 진해서 저 멀리서도 냄새를 맡고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다. 넝쿨이 가득한 담벼락을 지나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면 맞은편에 그 가게가 보인다. 원두를 볶기 위한 기계가 창문 너머로 보이고 볶아놓은 원두를 예쁜 아트지 포장지로 감싸놓은 것이 보인다.
가게는 원목으로 이루어진 가구들이 많았다. 그 가게는 룸메이트의 취향을 머릿속에서 살아 훔쳐보고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했다. 온통 원두. 내 룸메이트 같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게를 좋아할 만하다. 나는 가게 앞을 한참 서성이다 마침 들어가는 손님이 열어주는 문을 지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가게 안은 적막하고도 커피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났다. 카운터 뒤에는 덩치 큰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가게 주인이라도 되는 듯 무게 있는 표정으로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그가 인상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며칠 전에 온 여자를 기억하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내 말을 아예 듣지 못한 듯 원두를 볶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더욱 큰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다. 노란 줄무늬 목도리와 긴 치마를 입고 있어요. 남자는 내 소리를 들은 듯 뒤를 돌아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가! 나가! 나를 밀쳐내며 가게 문을 열었다. 우악스러운 힘에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길바닥에 내쳐졌다. 그는 나를 문 밖으로 쫓아내고는 문을 거세게 닫아버렸다. 나는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를 이렇게 쫓아내다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카페 주인이 문을 닫은 이후 나는 문득 그의 행동을 떠올리며 안에 머물던 다른 손님들을 관찰했다. 한참을 가게 앞을 서성였을까? 가게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그 남자를 관찰하며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게 더 빠르겠는걸. 발걸음을 돌리려던 중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제복을 입은 남자는 카운터로 다가가 그는 그 사진을 들고 카페 주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손에 든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며 그녀를 찾는 듯 했다. 나는 눈을 찡그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 찍힌 그 인물은 내 룸메이트였다. 마트. 룸메이트를 찾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잖아. 얘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카페 주인은 바깥에 택시를 가리키며 무어라 말을 했다.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저걸 타고 갔다는 듯 하다. 카페에서 집까지는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 마트는 이 카페보다 더 가까이 있고 왜 저녁거리를 사다 말고 택시를 탔을까? 그녀의 동선에 대해 고민하던 중 카페 주인은 뒤쪽 서랍장에서 종이를 꺼내왔다. 눈을 찡그려 자세히 보니 주소가 적힌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주소를 남긴 남자와 함께 갔다고 말했다. 그녀가 아는 남자라고는 예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가끔 집에 데려다 주던 그 남자밖에 없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탄 건가?
낯선 사람은 언제나 경계하라고 그렇게나 일러줬는데 그녀의 경계심은 얇게 발린 버터보다 더 얇은 것 같았다. 생각하던 도중 제복 입은 남자들이 카페에서 나왔다. 무어라 말을 걸어보기도 전에 차를 타고 어디론가로 출발해버렸다. 급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빠르게 달려나가는 차의 뒷공무니를 쳐다보며 어떻게 할지 생각했다. 이 동네에 택시는 아주 많은데 잡히는 곳마다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그녀가 갔을 것으로 생각되는 마트에 가보기로 하였다. 자동문이 열리고 나는 사람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환하고 여기저기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소음이 가득했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나는 천천히 이동하며 바닥을 살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나는 영수증을 살짝 밀어 펼쳤다. 고기, 우유, 향신료. 그녀가 마지막으로 샀던 물건들. 미안해.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네가 좋아하는 걸로.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이걸 사고 어디로 간 걸까? 보통이라면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그녀의 향기와 함께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거친 향, 가죽과 담배 냄새. 그녀가 누군가를 만난 걸까?